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접 이웃 탐색 방법을 가속화하는 KD 트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D 트리를 사용하지 않고 최근접 이웃 탐색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접 이웃 탐색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어, 특징 벡터가 존재하고요. 어, 어, 일단 특징 벡터를 이제 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가 찾고자 하는 특징 벡터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셋을 이제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떤 경우로 생각을 이제 응용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 두 장이 있고 이 이미지 두 장에서 매칭점을 찾는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한 점을 우리가 A, I라고 놓고요. 여기에 있는 그 특징점들의 디스크립터들을 A1, B1부터 해서 쭉 해서 BN까지 존재한다고 보고 얘네들을 이제 A1에 해당되는 특징점이 B1에서 BN까지 사이에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다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A1에 대해서, 그러니까 A1에 대해서 했으면 그거를 AI에 대해서 하고 나중에 가서는 AN에 대해서 여기 M이라고 하면 여기 M개가 있고 여기는 N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거를 또 각각에 대해서 한 번씩 다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 보시면 아, I 이꼴 1에서 M까지, 즉 그 이쪽에 첫 번째 이미지에 있는 특징점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똑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그 각각 AI에 대해서 오른쪽에 두 번째 이미지에서의 모든 특징점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뭐 순진한 매칭 알고리즘인데 이게 보통 이렇게 좋은 표현을 안 쓰고요. 보통 이제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순진한 표현이라고 보지 않고 이걸 뭐라고 그냥 무식하다 이렇게 해서 브루트 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루트 폴스. 아주 힘으로 그냥 막 무대뽀로 해버리는 거. 근데 가끔씩은 이 브루트 폴스 알고리즘이 나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좌우간 자, 브루트 폴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 경우를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비교를 몇 번을 해야 됩니까? 비교를 n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디스크립터 사이즈에 따라서 계산량이 증가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똑같이 n번을 해야 되니까 m 곱하기 n 곱하기 n만큼의 계산의 복잡도가 들어간다는 건데 이 m하고 n이 보통 이제 시프트 같은 걸 해서 큰 이미지 같은 걸 하게 되면 뭐 많이 나올 때는 여기서 뭐 1000개도 나오고 뭐 2000개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개 나오고 여기서 1000개 나오면 이게 합쳐서 비교해야 될 횟수가 10의 6승번을 비교해야 됩니다.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돌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몇 초 이상 거의 뭐 몇 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전 컴퓨터 같으면 훨씬 더 계산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그냥 해서 최근 접해서 끝내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이제 T라는 스레스홀드를 줘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뭐 너무 아닌 것 같은 것들은 이제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론상으로는 사실은 없어도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저걸 모든 거를 비교를 해주지 않고 이거를 인덱싱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서치를 할 때 이게 일단 결국은 이제 탐색이라는 게 서치인데 서치할 때 많이 썼던 방법이 뭐냐 하면 바이너리 서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정렬을 해 놓는데 이거를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로 이렇게 정렬을 해 놓고 나면 우리가 그 원하는 거를 이제 찾을 때 이게 바이너리 서치라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쭉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로그 n의 계산 속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찾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로그 n은 사실 이렇게 로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가면서 이게 그 10배 올라가도 10배 올라가도 10배가 아니라 그죠? 2배밖에 안 올라가는 그죠? 이런 이제 그 모양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KD 트리나 해싱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미 그런 알고리즘이 개발이 돼 있어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AI에 대한 최근접 또는 근사 최근접 이웃을 탐색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크거나 두 번째로 제일 큰 놈을 찾아서 우리가 일단 최근접을 찾았다 그랬을 때는 얘가 스레스홀드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 그냥 포함시킨다 또는 뭐 그냥 포함시킨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KD 트리에 대해서 위치 의존 해싱 방법은 제가 강의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KD 트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앞에서 설명했던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뭐 우리 과 학생들은 이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해서 처음에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아 그걸 기본으로 해서 KD 트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일단 기준되는 그 데이터의 그 값이 하나고요. 그러니까 그 디스크립터 벡터에서 그 디스크립터의 벡터의 사이즈가 디멘전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값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팅을 할 수가 있는 거 순서대로 쭉 나라비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진 트리를 이제 구성이 됐을 때 뭐 이진 트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뭐 그 알고리즘을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좋겠지만 일단 이진 트리가 잘 만들어졌다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KD 트리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진 트리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믿고요. 일단 이진 트리가 잘 만들어져 있다.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이진 트리가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는 이제 그 밸런스드 돼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각각 그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에 붙어 있는 그 차일드 트리랑 차일드 트리들의 이 노드의 개수가 거의 같으면 뭐 항상 똑같을 수는 없지만 거의 뭐 약간 뭐 한두 개 차이 날 수는 있어도 거의 동일한 개수의 노드가 붙어 있으면 잘 만들어진 그 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왼쪽에 3개, 오른쪽에 2개니까 이 정도면 잘 만들어진 거고요. 이걸 또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하나하나 이건 완벽하게 밸런스 된 거고요. 자, 여기는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하나 여기 0인데 어차피 더 이상 없으니까 이거는 뭐 밸런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뭐 상황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오른쪽 왼쪽이 대칭이 잘 맞도록 돼 있어야 이 좋은 균형이 잘 잡힌 그 바이너리 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밸런스드가 잘 안 돼 있으면 원하는 성능이 잘 안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에 이게 한쪽으로만 다 이렇게 쭉 있다 그러면 이건 트릭인 트릭인데 실제로는 여기서 뭔가 찾으려면 쭉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리니어 서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게 잘 왼쪽 오른쪽으로 균형되게 나눠져 있는 것이 좋은 트리다, 바이너리 트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여기 딱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뭐 봅시다. 예를 들어서
20이라는 숫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20이라는 숫자는 12보다는 크죠. 20이라는 숫자는 10이 더 크니까 이쪽으로 가라. 그쵸? 그 다음에 17보다 크다. 그럼 이쪽으로 가라. 그쵸? 근데 여기가 마지막 노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21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가까운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21을 closest, 그 가장 최근 인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죠? 예. 자, 요게 이제 그렇게 동작하는 이제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이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서치 밑에 또 서치가 있고 왼쪽 얘는 이제 자기 자신이 해당된 엘리멘트인지 체크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그젝트하게 맞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여기 실제로는 이그젝트하게 맞는 것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맞으면 어느 범위 안에 스레스홀드 범위 안에 들어오면 리턴하는 걸로 그렇게 그 근접 트리 방법은 되고요. 이거는 정말 이그젝트하게 이제 맞는 거를 찾는 트리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밸류 값이 이 노드의 키보다 작다 그러면 왼쪽 거를 찾는 거죠. 왼쪽 거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밸류 값이 이 기준 노드보다 크다 그러면 오른쪽 거를 찾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서치 함수를 돌리면 이게 재개 함수를 사용해서 계속 돌게 되면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이제 그 적용을 이제 하려고 보니까 우리 경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특징 벡터는 거기에 들어가는 엘리멘트의 개수가 여러 개의 실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한 값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한 값, 딱 그 값이 딱 나오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최근접 이웃을 찾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죠? 똑같이 딱 정확하게 그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제일 가까운 것을 그냥 찾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앞에 설명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기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는 1차원에서 우리가 노드 저기 그 중앙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찾을 것인지 오른쪽으로 찾을 것인지 결정하고 다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왼쪽으로 찾을 것인지 오른쪽으로 결정하고 그거를 이제 반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찾았다 하면 이거를 확장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거를 이제 KD 트리라는 걸 만듭니다. KD 트리라는 건 이제 K 디멘저널 트리라는 것의 약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벡터 안에 그 실수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번갈아 가면서 바이너리 트리처럼 양쪽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벡터가 2차원 벡터다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 서칭을 하고요. 그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y축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요. 그죠?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서치를 한번 하고 그 다음 y축으로 기준으로 해서 서치 한번 하고 다시 x축으로 기준하고 y축으로 기준을 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얼터네이팅하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지금 2차원에서는 2차원 면적을 이제 반씩 나눠 가는 그런 식의 알고리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영역을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누고 여기서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이쪽으로 갔으면 요걸 기준 또 나누고 요걸 또 나누고 요걸 또 나누고 요걸 또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그 하이퍼 섹션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만약에 3차원이라 그러면 X축, Y축, G축으로 이 작업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X축 한번, Y축 한번, G축 한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큐브는 아니죠겠죠. 그러니까 직육면체 형태의 공간으로 자꾸 두 개씩으로 쪼개는 겁니다. 두 개씩으로 계속 쪼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축으로 봤을 때는 바이너리 서치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축을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그죠? 기본적으로
어, 그 벡터의 차원이 d 차원이지만 실제로 거기서 그 모든 축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일부의 축만 좀 분산이 큰 변화가 큰 그런 축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뽑으면 우리가 k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 책에서 설명한 KD 트리 알고리즘의 그 설명하고 또 다른 뭐 논문이나 뭐 다른 그 자료에서 설명하는 방법이 살짝 다릅니다. 근데 그게 뭐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보통 쉬운 기본적인 KD 트리는 뭐 X축, Y축, G축, X축, Y축, G축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무조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모듈러 연산해 갖고 돌아가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책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 하면 다음 축을 결정할 때 그 그 생성 그 서치할 대상의 데이터셋의 분산값을 계산해서 분산값이 가장 큰 축을 선택을 해서 알고리즘을 그 데이터베이스로 거기 분할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성능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계산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방법을 항상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려면 그냥 X축, Y축, G축 이 축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레프트와 라이트 두 개로 이제 나눈다. 이 바이너리 트리에서 사용했던 그 두 개로 나누는 그런 개념은 계속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재규적으로 축을 바꿔가면서 반복해서 KD 트리를 완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벡터 자체는 차원이 d 차원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k개를 뽑아서 k개만을 사용하는데 그 분산값 분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분산을 계산을 해갖고 분산이 큰 k개만을 선택해서 걔네들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두 개씩 두 그룹으로 이제 계속 나눠가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K 값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K 값은 내가 뭐 3개를 쓰게, 전체 D 값이 주어졌을 때 뭐 D를 K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D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값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축을 선택을 했을 때 N개의 샘플 중에 어떤 것으로 X를 분할을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자, 기본적으로 이 X, 그, 레프트와 라이트의 집합들의 개수가 아까 그 밸런스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면 중앙값을 선택하는 거예요. 중앙값. 평균값이 아니라 중앙값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라비를 세워서 그 중에 중간 번째 순번에 있는 거를 센터로 잡고 그 나머지를 분할을 한다.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1, 2, 3, 4, K까지 축까지 하고 1, 2, 3, 4, K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마지막에 노드 하나가 데이터 하나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하게 되면 KD 트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트리 방법을 생성을 하는데 축을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을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트리를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특징 벡터 집합 전체가 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이제 데이터셋을 나눠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 이제 제일 끝에 가서, 노드가 더 이상 없으면 이제 그게 리프 노드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리프 노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랜치 노드, 그러니까 하나보다 많으면 이제 브랜치 노드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해당된 그 축을 K축을 차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축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K축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서 소팅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센트로이드를 찾습니다.
그래서 소트된 것 중에서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나누고 그 중심이 되는 것에다가 우리가 그 기준점을 잡고요. 그 기준을 그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레프트 왼쪽에 있는 데이터,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세트를 다시 make tre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리커시브하게 똑같은 작업을 하게 되면 이 트리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나누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우선 이제 분산을 이제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어, x2 쪽 x2 쪽 그 x2라는 게 결국은 예, 자, x2라는 게 이 앞에 쪽이겠죠? 3, 1, 잠깐만요. 3, 1,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그렇죠? x2를 기준으로 두 번째, 그 y,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걸 x축, 이걸 x축, 이걸 y축이라 그러면 x축 쪽으로 이게 분산이 더 많이 돼 있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보시면은 대충 이게 이쪽으로 더 많이 퍼져 있는 게, x축으로 더 많이 퍼져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그것의 중심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중심값이 뭐가 나왔냐면 6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6이 나와서 얘가 이제 그 센터가 되는 거고요. 얘가 센터가 되고 이거를 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보면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이쪽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네요. 이쪽에 다섯 개, 이쪽에 네 개니까 뭐 이 정도면 잘 나눠진 거고 이게 중심값으로 역할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이 지금 요 영역에서 이렇게 나눠진 그 세부 영역에서 다시 나누는데 제가 그 뭐라 그랬냐면 그 알고리즘들이 책에 나와 있는 거랑 다른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나온 거 달라서 처음에 x축으로 우리가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는 y축으로 나누는 게 보통인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다시 분산값을 계산합니다. 분산값을 계산해 봤더니 여기서도 여전히 x축으로 분산이 더 크다고 판단했어요. 그 보시면 여기 이 데이터들이 그죠? y축으로 이렇게 분산된 것보다는 a축으로 이렇게 좀 많이 퍼져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또 여기로 되고요. 이게 이제 그 미디안이 요 값이 미디안이 돼서 요걸로 다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요쪽 나누고요. 여기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바로 이게 떨어지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두 개인데 두 개니까 이제 그 또 나누기를 해야겠죠. 나누기를 하는데 요거는 x축으로 분산이 더 크다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y축으로 판단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죠? 5,8 요게 6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게 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설명은 책에 있는 대로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쉬운 방법이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x축, y축 이렇게 바꿔서 하는데 여기서는 x축, y축 이런 식으로 나눴고 얘는 x축, y축, x축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노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면 어떤 축으로 나눴다라는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지금 k 이퀄 2라는 거는 이제 y축으로 나눴다라는 그러니까 x축으로 나눴다는 걸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2라고 쓴 거고요. 자, 그런 정보들이 한꺼번에 이 노드의 브랜치를 나누는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웃 탐색을 하면 지금 이웃 탐색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탐색을 하면 쭉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x가 5,5다 그러면 자, 여기서 첫 번째 노드에서 딱 비교해 봤을 때 3,6인데 6을 기준으로 했을 때 5.5니까 6을 기준으로 해서 5.5니까 이쪽에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쪽에 가서
4,4인데 지금 뭘 갖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지금 요 앞에 있는 첫 번째 축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겠죠. 4하고 7하고 비교를 하면 7이 큰 거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비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니까 7하고 5.5하고 비교했을 때 요거를 기준으로 비교했는데 이쪽이 되니까 요쪽에 비교하겠다. 그래서 이제 8.5가 사실은 최근접이 됩니다. 8.5가 최근 노드입니다. 여기 그림도 이제 제가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로 처음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다시 오른쪽이구나 판단한 다음에 다시 오른쪽 나눠서 요거구나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요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요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이고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요거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끝내면 요게 답입니다. 요게 최근접인데 자, 보다 보니까 요게 아까 여기로 나눴을 때 내가 여기로 나눴을 때 여기로 들어가서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사실 여기 보면은 6인데 6을 기준으로 나서 이쪽으로 갔지만 사실은 보면은 이게 여기에 더 가까운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요 값이 얼마냐면 요게 5.8인가요? 예, 5.8 아닌데 7.65죠 이게. 그쵸? 7.65니까 7.6하고 이거 비교하면은 첫째 자리는 같고 두 번째 자리 수만 1만 틀린 거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의 거리는 1이 나고요. 얘하고의 거리는 실제로 1.5가 나는 거잖아요. 뭐 정확하게 1.5 나지만 그죠? 그 1제곱 플러스 0.5의 루트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가까운데 이 트리 알고리즘으로는 완벽하게 이게 그 제일 가까운 걸 찾을 수 없다라는 문제점을 사실은 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뭐 대단한 알고리즘처럼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리프노드 8.5의 최근접일까? 실제로 보면 건너편에 더 좋은 값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를 완벽하게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거를 이제 백트래킹을 해 갑니다. 백트래킹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얘 백트래킹을 해서 야, 여기서 지금 얘인지 알았는데 혹시 얘네들 중에 그, 다른 게 가까운 일이 있겠느냐 찾고 또 올라가서 반대쪽에 가까운 게 있느냐 찾고 이렇게 찾아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실제로 D가 10보다 넘은 경우에는 이런 알고리즘은 결국은 순진한 알고리즘, 브루트포스 모든 걸 다 검색하는 거랑 동일한 결과를 보이더라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완벽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사 최근접 이웃 탐색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거는 안 되고요. 근사한 걸 찾는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자, 자, 그래서 근사 최근접 이웃 탐색 방법은 그, 그 우선순위 큐를 사용하는데 우선순위 큐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그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여기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교했고요. 여기 비교했고요. 여기를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현재는 이게 최근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얘가 이제 최근접이었잖아요. 그쵸?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제 원래 방법은 자, 여기로 가서 여기서 최근접을 찾고 다시 여기로 가서 최근접을 찾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돌리는 게 이제 그 기본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근사 최근접 방법은 자, 여기서 이제 그 지나쳐 온 노드들의 하고 비교했을 때 계산 값을 저장을 해둡니다. 얘와의 디퍼런스
디스턴스의 디퍼런스의 디스턴스를 계산을 했을 때, 자, 이 계산된 결과가 있겠죠. 자, 이거를 가장 가까웠던 놈부터 서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값이 7.75니까 얘로 하면은 7. 잠깐만요. 3.35. 0.5로 계산이 돼야 되나요? 0.5. 요 같은 해당된 축만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0.5 차이가 났잖아요. 가장 작은 값이었던 여기서 이 트리의 다른 쪽부터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얘가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그 책을 좀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동영상도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 무한정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계산량이 많아지니까 이거를 미리 설정해 놓은 값 try allowed를 정해 가지고 뭐 10번이면 10번, 20번 안에 가장 가까운 값을 계산했을 때 거기서 멈추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프트에서 또 그러니까 논문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시프트 논문에서는 t allowed를 200번 정도 허용을 했을 때 대충 개수가 10만 개 정도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프트는 이제 128개의 디멘전이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접의 한 95% 정도가 실제 최근 접에 더해지고요. 최근 접을 사용했을 때는 95%, 근사 최근 접 최근 접 잠깐만요. 이게 실제로 그 정확한 최근 접에 찾은 경우의 수가 95%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최근 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근접한 범위 안에 찾을 경우가 5%. 그래서 토탈 이제 100%죠.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의미가 없고 그 정확한 그러니까 95% 정도는 정확한 그 근사 최근접 방법을 사용을 하더라도 최근접 방법을 찾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한 100배 정도 빨라졌다. 그 오리지널 케이트들에서 백트래킹을 사용한 이 방법에 비해서 근사 최근접 방법이 100배 정도 빨라졌다. 이런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걸 안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자, 여기까지 해서 KD 트리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요거를 가지고 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설명을 하겠습니다.